자, 지금 세간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최준희 씨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터져 나와서 여러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실시간 단위로 댓글이 뭐 수천 개가 달리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준희 씨가 이 외할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과거 논란에 대해서 이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최준희 씨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설명드리고 나서 영상의 내용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등장한 최준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 최진실 딸 최준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 할머니와의 논란으로 중심에 있는 자신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지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할머니와 갈등이 혹시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좀 골이 깊어졌고 서로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든 맞추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자신도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더더욱 안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 간에 안 맞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조치했던 것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할머니랑 같이 가족 상담도 한번 받으러 다녔었고 오빠는 아무래도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 오히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자신이 더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명절, 기념일, 오빠가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자신이 할머니의 옆을 채워주면서 가족의 의리로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본인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일이 이렇게 될지까지 몰랐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신고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분이 오셨고 또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변명할 여지도 없다. 자신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앞으로 살아가며 행동으로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 같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마 많이 혼났을 것 같다. 엄마의 성격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것 같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있어서 또 엄마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마 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라고 하자 저희 가족의 문제로 좋은 일도 아닌 걸 좋은 일로 또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가만히 있었던 오빠는 자신과 이 할머니와의 이런 모습에 늘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했는데 이런 불화한 문제로 인해서 관련 없었던 분들까지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판을 할지라도 어떻게 키워진 할머니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말들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다 느끼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이슈들과 가정에 있는 이 불화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게 더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고개를 떨구더니 저희 둘이 몇 년 동안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줬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건 저도 알고 할머니도 아시지 않냐.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그죠? 어린 날의 할머니에게 좀 더 사랑받길 원했고, 그런 마음이 이런 선택을 내가 하도록 만든 것 같다.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에게 대화를 해야 할머니의 마음이 더 풀리시고, 그렇게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다라고 또 마무리를 덧붙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최준희 양은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 촬영을 한 제작진과 함께 이 서초경찰서에 방문해서 할머니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처벌 불원서는 이 신고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사과문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2부, 2탄이 예고가 돼요. 2탄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최준희 씨의 이번 영상에 대한 여론 반응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외할머니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정말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최준희 씨가 신고까지 한 마당에 과연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의외로 또 굉장히 사과를 담은 내용만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 이 인터뷰가 예고가 되자 사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요번 과거의 학창시절 때의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겠다. 피해자 측에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인터뷰 측에 피해자 측에게 사과도 제대로 안 해놨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라는 거냐?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한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한 이 최준희 씨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당시 학폭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2차 가해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한 이런 사람을 지금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맞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당시 최준희 씨와 학창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로 보이는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최준희 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달해드렸던 여러 영상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분이죠. 황영우 씨. 이 학창시절의 문제점으로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창시절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선 비판과 거기에 대한 적법한 퇴출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준희 씨가 과거에 이런 학창시절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게 재점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최준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줄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왜 나왔는지 전체 맥락을 짚어드리니 과거에 최준희 씨가 실제로 가수 박상민 씨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명곡으로 유명한 이 가수 박상민 씨의 따님에게 학창시절에 굉장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자, 뭔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자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쭉 내려보니 2년 전에 있었던 학창시절의 일과
피해자,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드리겠다라면서 SNS에 과거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말에 말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2년간 연락을 하지 않아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2년 전에 이 최준희 양과 피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마찰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툼으로 번졌고 그 이후에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피해자였던 친구는 학교를 자퇴하게 된 것이죠. 맹세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며 과거 행동을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나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내려보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준희 씨가 당시에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진을 올려두고서 이렇게 생기면 다른 사람들 눈은 생각 안 해주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최준희 씨에게 댓글을 단 거예요. 이번 소개해달라. 오히려 소개해달라고 하자 안 돼. 땡땡 냄새나요. 이 땡땡이라는 단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땡땡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올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려서 아니 이렇게 생긴 것도 참 재주다. 그러면서 다른 지인들과 면상으로 한 대 쳤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거의 농락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따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앞서 2016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가수 박상민 씨의 딸을 따돌림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재주다. 이렇게 생기면 다른 사람의 눈은 생각 안 해주냐? 냄새나게 생겼다. 머리에 우동사리만 찼다 등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자퇴로 이어지게 됐죠. 그러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이후로 사과가 잘 이루어졌다면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담당 변호사가 과연 댓글로 남겼을까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이 담당 변호사가 좌시하지 않겠다.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글쎄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영상을 당시에 올렸던 거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 그 당시 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늦은 사과가 된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오늘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뷰를 한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과연 오늘도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렇게 학창시절 학교까지 그만두게 만든 친구자에 대한 사과조차 2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능하겠냐. 또 대중들에게 눈을 피하기 위한 사과 조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담당 변호사가 지금 이 최준희 씨가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최준희 씨의 이번 사태가 심각함을 띠고 있다는 걸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런 학창시절의 문제점이 어디까지 피해가 번졌느냐. 차후에 이 최준희 씨가 그 사과를 하기도 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이러한 학폭 논란에 대해 안 슬퍼하는 게 복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어떻냐면 과거 2019년 당시 논란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사실 이 사과 영상조차도 최초에 최준희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에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2019년도에 갑자기 영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불과 작년에 안 슬퍼하는 게 복수라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떤 영상을 올렸느냐? 한 드라마의 장면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장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엄마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딸을 다독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널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너가 속상해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속상해하지 않으면 복수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정작 이 드라마는 자신의 딸이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마치 최준희 씨가 자신의 학창시절 동창생에게 박상미 씨 따님에게 했었던 행동이 따돌림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논란에 대해 재점화가 되자 이런 영상을 대뜸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내용은 이 최준희 씨가 배우로 데뷔한다라는 말에 대하여 학폭자는 데뷔하지 마라 라는 비판글을 보고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안 속상해하는 게 복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최준희 씨 배우 데뷔 성공적으로 됐을까요? 아마 최준희 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최준희 씨가 배우의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최준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속사의 발표가 생기고 나서 이게 2022년 2월 달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5월 달 3개월 만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론들은 뭐라고 했느냐? 결국 학창시절의 문제점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가 소속사 Y블룸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배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최근 최준희 씨와 원만한 협의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전속계약을 해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 발표를 어땠을까요? 전혀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최준희 씨가 어떤 방송에 등장을 하느냐? 그로부터 또 3개월 뒤입니다.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최준희 씨가 배우에 데뷔하겠다라고 말한 2022년 2월달 논란이 불거졌고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에서는 5월달 3개월 만에 해지를 했고요. 해지 발표가 된 지 3개월 뒤인 그해 8월달 바로 홍진경 씨 유튜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오빠인 최한희 씨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 홍진경 씨는 오빠였던 최한희 씨의 신곡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함께 유튜브를 촬영했고 여기에 동생이었던 최준희 양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여론이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 리 없습니다. 굉장한 비판을 받게 돼요.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것이 어디로 번지게 되느냐? 홍진경 씨에게 그 화살이 넘어가게 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과거 저런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유튜브에 등장을 시킨 거냐? 실망스럽다. 구독 취소하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 이후로 사업차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홍진경 씨는요. 머리까지 굉장히 짧게 잘라버리고 영상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그 당시 때 아무 생각도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그 생각을 하며 아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그냥 최준희의 오빠 환희의 생일이었고
어떻게든 신곡을 잘 보여줄 생각으로 출연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당했던 상처가 생각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질책을 길게 써놓으셨다. 그게 애정인 거다. 애정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져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된 컨텐츠 영상만 마치면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유튜브를 잠시 쉬어야겠다. 최준희 씨를 출연시킨 홍진경 씨조차 유튜브를 잠시 접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최준희 씨가 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과연 좋았겠느냐. 글쎄요.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진경 씨와 최준희 씨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거 학창시절의 논란이 심각했었던 최준희 씨가 요번 외할머니와의 사태가 점화가 된 거고 오늘 인터뷰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론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사실 최준희 씨의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 잘못을 저지른 이후 논란이 생기면 사과를 하고 다시 또 다른 방송 플랫폼을 통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수년간 반복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학창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배우의 꿈조차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전속계약 해지가 된 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인데 이제는 자신의 외할머니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사의 문제와 갑질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좀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한 이 최준희 씨의 영상의 댓글 숫자가요 1600개가 넘어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야말로 대못을 박아버린 완전 대못을 박았잖아요. 제가 뭐 전달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할머니가 너무 슬퍼서 막 오열을 하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와중에 최준희 양은 CCTV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황영우 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하며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진정성이 보이겠냐? 지금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준희 양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선택은 제가 봐도 이렇게 자신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할머니를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가 아닌 사과드리고 나서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뭐 사실 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2부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2편에서 그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그 여론이 잘 형성이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준희 씨는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에 대한 이 실수라고 해야 될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야 될지 이 결과가 또 자신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사실 과거 학창시절에 논란이 있던 상태에서 할머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공개가 돼도 피해자들에게는 참 속이 쓰릴 만한 소식일 텐데 이 가해자인 당사자가 가족인 할머님에 대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지금 가지게 됐으니 글쎄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보다는 우려가 응원보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참 분개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만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하되 과연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그나마 해결됐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